인생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근데 인생 많이 말고 깨달아요. 그 인생에 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관계도 사실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맞아, 제일 남편과 어려운 아내, 관계. 예. 죄송합니다. 예. 노사연 과장님! 들리시죠? 예. 얘기하세요! 나는 도대체 누구랑 결혼했지? 잠깐만, 근데 저분은 누구세요? 오, 깜짝 놀랐어요. 내 이상형이야. 나 아니야. 예. 사진 아니야, 저기 농담이에요. 그래 나야. 나야. 저는 아마 이 결혼 생활이 없었으면은 저는 아마 아직도 지금 애기일 것 같아요. 아무 어릴 때부터 꿈이 신혼여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노사연이란 이름이 사연이 없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남자들을 참 저 사람도 참 멋있고 나를 좀 좋아해 줄 줄 아는데 착각 남자들은 다 밤 되면 다 나를 놓고 그래서 지금 봐도 친구들과 스토리가 없어요, 저는요. 네. 근데 이상민 씨하고 얘기 들어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예. 스토리가 많아. 송골매가 있었어. 그럼 철수 오빠, 구창모 오빠 이런 오빠들 있잖아요. 그러면 난 그 오빠들하고 그 샌드위치 해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얘는 밥 먹었던 기억 나는데 얘는 밤에 같이 놀았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매일 낮에 이렇게 있고 밤에는 얘는 다 알더라고요. 언니 밤에 그때 거기 갔을 때 있지 그 오빠들이 이렇게 했었다 막 이래. 너 어머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 나이트에 갔을 때 언니 그래서 거기서 놀았잖아. 그 시간에 꼭 빠지더라. 나 언니 그냥 오빠들이 안 부른 거야. 나는 그런 게 달라. 근데 그러니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꿈을 이뤘잖아요.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이상형. 그럼 처음에 본 남자, 저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다는 그 첫사랑하고 결혼했잖아요. 랩시온과 같은 하얀 수영복에 수영 모자. 그래서 내가 어머 성미야 너 진짜 저 남자 너무 멋있지 않니? 저 수영복에 저 하얀 모자에 저 몸매 정말 어머 저 품에 안기고 싶으니까 언니 뭐가 멋있어? 저 환자가 재활운동 나온 거 같아. 그렇게 눈이 서로 달랐던 거니까 너무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결혼이. 특히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 장점이 그 사람한테는 단점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나보고 목소리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막 좋아서 말하잖아. 그러면 그래 이뻐라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목소리 커져? 막 이러면서 왜 그래 당신 여자가 막 이러면 나 갑자기 주눅이 확 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노사연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자꾸 막 줄이 째는 거예요.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한 거죠. 강하니까 부딪히니까 싸우죠. 그 남편이 어느 남편이 여자한테 지고 싶겠어요. 어떤 바보 같은 남편도 자기 부인한테는 인정받고 싶을 텐데 우리 남편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난 그렇게 싸우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시간 아까워. 좋았을 때. 너무 좋은 시간들을 내가 조금만 현명했으면 조금만 잘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계속 내가 옳다 그러고 남편 잘못했다 그러고 매일 그러고 싸웠는지 내 얼굴을 보면 부끄럽고 미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다음 생에 만나더라도 이무송 씨 만나고 싶어요. 진짜요? 조금 일찍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무송 씨 생각 물어보셨어요? 이무송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고요. 자기는 정말 일찍 만나서 좀 더 많이 알고. 왜냐면 많이 더 알아서 더 행복해지고 싶고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러운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가는 게 솔직하게 뭐 사실 뭐 잘 보일라 해도 눈도 조금 이제 침침해지고요. 잘 안 보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약간 이게 뭐든 아까 김종규 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귀가 노래를 너무 이렇게 음악을 크게 들어서 그런지 이쪽 귀가 조금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무 편해졌어요. 저는요. 이런 거를 다 내려놓으니까 쓸데없는 거 안 듣고 쓸데없는 거 안 보고
그게 모든 게 그 가는 과정인데 저한테 이런 게 없었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은 저는 아마 이 기운에 아마 기승기승해가지고 세상 다 빨아먹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상태로 처음 만난 수영장으로 가면 네. 너무 멋지게 사시겠네요. 안 고르나요? 딴 남자한테 가나요? 저요. 네. 그 수영장이 이제 없어졌었으면 수영장이 없어요. 수영장이라는 게 없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같이 만나고 싶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된 거지. 지금 된 거지. 이제 너무 그렇게 다시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어지는 거지. 지금 또 이렇게 좀 자상하게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저는 저희 남편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 테크닉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최근 이제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이쪽이 약간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증이 잘 안 없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여자다 보니까 막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가 이상한 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제가 농담 삼아서 야, 뭐 만약에 암이면 보험금 타서 이걸로 내가 백 사야지. 하면서 막 위로는 했는데 실제로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정말 인생이 뜻대로 안 되나? 그러다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제 밤에 자면서 계속 아프다. 그랬더니 빨리 이제 검진을 가라 그러길래 아, 내가 사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크게 후회가 없더라. 그리고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크게 후회가 없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뭐 결혼하는 걸 못 보면 이렇게 하니까 혼자 막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빨리 가서 찍어나 봐. 이제 그래가지고 찍으러 갔는데 다행히 이제 별일이 없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긴장이 쫙 풀리면서 정말 저희 남편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사달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답장이 없어요. 아, 그러면 그렇지. 이제 그랬는데 남편이 한 9시쯤 왔는데 이제 봉지를 주섬주섬 들고 왔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나한테 되게 미안하고 자기도 안심일 테니까 뭐 꽃다발이나 하나 더 사오지 않았을까. 내지는 꽃바구니라도 좀 하나 배달시키지 않았을까 하는데 딱 주소 내볼 이렇게 하는데 막걸리 한 병하고 딱 맞네. 번데기 한 병하고 맞춤형이네. 이런 무드 없는 아니 이제 이런 무드 없는 남편 정말 뜻대로 안 되는 남편인데 모델은 나아요. 축하주라도 들고 왔잖아요. 우리 남편은 제가 그때 무슨 굉장히 큰 대형 사고가 났던 벌써 웃으시죠? 왜 벌써 큰 대형 사고가 났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예, 아, 예. 뭐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백화점이 내가 전화 걸어서 여보 나 무사해 그랬더니 내 복에 무슨 호라비가 되겠노.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속에 담은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에는 그런 거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툭 뱉는 말들이 여자한테 상처가 되고 이런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툭툭 뱉는 거죠. 그 저는 저희 남편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놓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내 뜻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고요.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는데 그 부분에서 확 놔버리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또 너무 잔다. 내가 그때 자유로운. 너무 놨더니 너무 자. 근데 옛날에 되게 미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측은하고 그래 푹 자라. 자고 일어나서 그래 네 좋은 거 해라.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바뀌고 이 좋은 거 나니까 하지 말고 당신 좋은 거 해라 이렇게. 제가 옛날에 사실은 저보다 2살 어려서 제가 야 그러면 애들 둘하고 애기 아빠하고 이랬었어요. 셋이 들어가. 나 그래서 아니 너 말고 너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입에 배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말을 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 특징이 어머니 있는 데서는 기가 막히게 존댓말을 해요. 계속 본능적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저희 남편이 진짜 재수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 안에서 야 네가 그렇지 마 그러고 딱 나와서 여보 식사하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저희 애기 아빠가 참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머니 그럼 아유 그러게 말이다 제가 그럼 문 딱 닫고 똑바로 해. 그러니까 막 미칠라 그러는 거예요. 문 열고 나와서 어머니
애기 아빠가요, 어머니가 자꾸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고 되게 싫어하네요. 이렇게 가슴을 떨면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배운 건, 아, 남편이 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이 남편에게 어쩌면 무거운 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양쪽 상상을 생각하게 근데 되는 거야. 공통적인 거는 거의 아내들은 남편은 절대 지금도 이성훈 씨도 전혀 근처도 안 간다잖아요.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저는 있는. 근데 딱 한 번 저희 남편한테 감동받은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사시면서 한 번밖에 딱 한 번. 근데 그게 평생을 가요. 그 한 번이 정말 제 인생에 평생을 갖고 갈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작은 것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암 걸렸다고 판정을 받고 나서 저희 가족이 이제 이렇게 모였어요. 저희 아들도 깜짝으로 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별명이 목사예요. 그래서 존 목사 우리 기도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우아하게 기도해야지. 그래도 애들하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저희 남편이 처음에 딱 운을 띄는데 제가 거기서 진짜 저게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 우리 애기 엄마 어떻게 사신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도 알고 있어라는 얘기로 들렸어요. 네, 그래서 알고 있구나. 알고 있는데 저렇게 말을 못했었구나.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제가 쭉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우아하게 할 거라고 했던 기도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예, 그게 제 본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루라도 더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 안에서 그래서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요새 사는 게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을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그날 처음 한 것 같아요. 네. 이 말에 지금 이 한마디에 이경재 원장님이나 저렇게 우는 여기는 뭐 자주 우니까 흔하니까. 근데 나 처음 봤어. 아니,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정말 힘들게 살지 할 때 이게 확 올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제 9년째인데 그걸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처럼 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정말 100% 공감. 다음 주 녹화부터는 양 원장 올 때 아예 처방전을 몇 개 정도 써가지고 우리는 막 웃다가도 누가 감동적인 얘기 한마디만 하고 우리 왜 그러지? 내가 봤을 때 우리 단체로 조울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우는데 계속 이걸 이렇게 닦아줘야 제가 와이프가 원하는 뜻이 뭔지를 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제일 큰 게 화내지 않는 거더라고요. 제가 좀 욱하는 성격이니까 와이프가 화 좀 안 냈으면 했는데 그게 DNA가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안 내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와이프한테 바라는 게 뭘까 했더니 큰 건 없는데 밝았으면 좋은데 늘 어두워. 남편이 늘 화를 내니까. 그걸 15년 만에 알았다니까. 그 15년 만에 알았다니까. 왜 얼굴이 어두운지를 몰랐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석 씨가 얼굴 어두운 거 요새 알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15년 동안 그게 안 됐어요. 나는 집에 가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좀 밝게 웃는 아내를 보고 싶은데 15년 동안 그게 안 되다가 요즘 참 밝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제가 와이프가 어떻게 되기를 포기하니까 와이프가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한 이유는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내가 상처를 많이 준 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뭘 바랄 게 아니구나. 이건 내 잘못이니까 내가 반성하고 회개할 문제구나. 아는 순간 와이프가 밝아지더니 요즘은 내가 바라는 이상형의 모습을 보여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워하고 밝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부 생활 19년인데 결론이 뭐냐면 내 뜻대로 바랄 게 아니라 상대의 뜻이 뭐고 나는 어떻게 상대를 괴롭히는가만 반성하면 내 뜻대로 되더라는 거죠. 안 좋은 걸 빼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다들 깨달았지? 아니 왜 이렇게 깨달아? 너무 일찍 마무리를 너무 일찍 됐어. 왜 자꾸 깨닫지? 빨리 끝내고 엄지의 저항이나 해. 우리가 혹시처럼 미리 에피소드 매진 치면 방송 빨리 잡자. 방송 분량 줄이자. 매진 친거 같은데 지금? 지금 매진인데? 아니 근데 여기 나오니까 많이 배워요. 제 생각에는
첫째로 하나 깨달은 것은 이제 결혼한다. 그럼 아마 멀리 살고 싶어요.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 걸 좀 느껴요. 맞아, 맞아. 결혼하더라도 지금 다시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산다.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리고 좀 말도 안 놓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도 각방 쓰라고 그러잖아. 그런 걸 좀 보여요. 말도 안 놓고 싶어요. 네, 말도 항상 이거 밥 먹어 아예 뭐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싸울 일도 좀 없을 것 같고. 근데 존댓말하면서 싸우는 부부 봤는데 너무 섭섭해요. 무조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배우자가 이렇게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그 안 되는 거 왜 없겠어요? 많죠, 많은데. 근데 저는 제가 가만히 살아가면서 이제 동갑인데도 항상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뭘 심각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꼭 3년 전에 생각했던 걸 내가 3년 있다가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빨리 가는구나. 여자가 빨리 가는데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많으니까 그냥 다 따라가 주는 것이 좋다는 걸 저는 터득을 좀 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훌륭해요. 이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굳이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울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남편하고 살면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1년이 저는 제가 그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사위는 당연히 장인 장모한테 잘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와이프를 사랑한다면 저희 남편이 저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 재밌죠,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거를 이제 그럼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안 사랑하는 거고 나를 무시하는 거고라고 결론이 자꾸 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제 안에서 해결하는데 1년이 걸렸는데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란 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먹었어도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성격 생겨먹었어요. 편집해 주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더라도 그럼 생겨먹으신 거 존댓말. 생겨 드신 걸로. 근데 또 결혼이라는 것이 보니까 아이도 키우고 또 둘만의 관계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친정이나 시댁 관계에서 이거를 벗어나고 부부 관계를 좀 더 바라보고 둘이 자꾸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래야 돼.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잘해줘야 돼라고 자꾸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사시는 거. 사시는 거. 그래요. 내가 있잖아요. 59살서부터 방송을 타기 시작해서 내는 오늘 입대까지 남편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왜 못 살게 굴었나?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았나? 그걸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편안해지는 방법이야. 오죽하면 그 눈에 그렇게 보였을까? 너 왜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남편이 너 머리 감은 소리가 나올 때까지 있었니? 너 왜 남편만 오면 그렇게 그릇을 깨트리니? 왜 남편만 오면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니? 그때도 그래도 나도 참았지만 우리 남편도 많이 참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하나 또 불쌍해져. 그러니까 파리에 가서 어디 가서 여자친구 사귀고 너무 불쌍해서 나와서 서울서도 그냥 여자친구하고 새벽 2시까지 전화하고 이제 그냥 편안하구나. 진짜 내려놨네. 내려놨어 이제. 저희도 나도 잘못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랬겠지. 불만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해. 맞아요. 그냥 욕하고 속으로 막 이렇게 할 때는 얼굴이 귀신 같더니 나 요새 이뻐졌다 그러더라고. 얼굴 살도 많이 자식. 근데 야. 자식한테?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던 게
내가 엄마로서 살아본 기억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엄마 없이 자란 세월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나 엄마 노릇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면 정말 내가 엄마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밥 해주고 뭐 이렇게 식탁 차려놓고 애들하고 막 이런 분위기 있게 엄마 밥 차려놨어 얘들아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럼 애들이 막 와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으면 막 그 즐거움 있잖아요. 엄마로서. 그때 저희 아들이 13살 그다음에 5살, 그다음에 14개월 된 애를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렇게 해서 가서 하니까 이게 사춘기하고 제가 42에 갔거든요. 42, 사춘기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8,000기가 흐르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갖고 막 아들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학교가 일찍 가야 되고 수업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9시에 가야 되는데 지 멋대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하고 뭐 친구들하고 놀고 그래서 난 걔가 공부한다 그래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안에 깊숙이 들어있던 욕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욕을 깨웠네. 욕으로 키우기 시작한 거죠. 야, 네가 공부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썩을 놈아. 너 도대체 인생을 뭐 때문에 사냐 이 죽일 놈아. 내가 너 일 잘하다가 멀쩡하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너 여기까지 왔으면 네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에이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싸가지 없는 누구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웠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서로 이렇게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가 뭐 저래. 나는 아들이 내가 낳는데 네가 뭐야. 이래서 아주 불이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정말 악다구니 하면서 저는 막 치고받고. 네, 근데 저희 아이한테 이제 큰 사건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집에 있게 됐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이를 남들한테 욕먹지 않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깥에서 욕먹는 게 싫으니까 내가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의학을 했던 게 이 아이한테는 상처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정학을 맞아서 이제 그날 제가 밥을 정말 맛있게 차려줬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이 아이한테 내가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는 건 밥이구나 싶어서 밥을 맛있게 차려주고 저희 아들한테 내려오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밥상 보더니 밥을 못 먹어. 너무 잘 차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밥을 내가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쫓겨나는 최후의 반찬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내쫓기 전에 막판 밥이구나 생각을 했대요. 밥을 못 먹길래 이제 밥 먹고 올라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으로 올라온 아들한테 앉으라 그러고 제가 아들 앉은 맞은편에 앉아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엄마 용서해라. 엄마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걸 너한테 이렇게 다 퍼버대고 엄마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 정말 미안하다. 나 정말 사과한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정말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이성미 아들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상상이나 해봤어? 엄마는 그냥 잘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못하는 거 일일이 지적질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했을 때 나 엄마 바깥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한 번도 내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근데 제가 그 얘기가 저한테 이렇게 딱 꽂혔어요. 그러니까 나 미안하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용서해줘라 엄마를. 그렇게 둘이 껴안고 한참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 이제 저희 아들은 지방에 가고 저는 제 방에서 내가 이 긴 시간 동안 아이가 17살 될 때까지 사랑 없이 키웠구나. 사랑해주면서 키웠더라면 내가 이런 관계까지 안 갔을 거고 아이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사랑하기에도 내가 부족한 시간들을 너무 헛시간을 버렸구나라는 생각에 그 다음 날부터 아이한테 잘해주기로 이제 그날부터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사랑한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저희 딸한테 야 오빠 밥 먹으라 그래 그랬더니 저희 딸이 위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엄마 큰일 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을 때 오빠가 공부를 해. 처음 보니까.
저희 둘째 딸은 막 너무 놀란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이거든요. 지금은 저희 아들이 이제 27이 됐죠. 그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요새 이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도 하고 가끔 깜짝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엄청 이번에 다정해. 내가 보면 아니면 엄마 계속 이거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엄마를 정말 밝혀. 엄마.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라는 소리 안 넣어도 되는데 거기다 꼭 이렇게 엄마를 넣더라고. 너무 친구처럼. 지금은 오히려 이상민 씨가 잔소리 좀 들어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화가 갑자기 확 올라와서 이제 막 뭐라 그러면 엄마 옛날 같으면 아이씨 엄마 어쩌고 그러는데 엄마 침착해. 엄마 지금 갱년기라서 흥분 안 돼도 되는 건데 지금 흥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호흡 좀 해봐 호흡 좀. 엄마 지금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엄마 잘 생각해봐. 근데 얘기를 듣는 동안 얘 말이 맞아. 어머나 신기해. 그렇게 그래서 변해. 미안해. 근데 요새는 미안하면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바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정말 그러니까 아이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희 딸들도 거저 키워요. 네. 이거 박수 한번. 야, 지금 막 눈물을 다 흘렸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네. 이성민 씨가 그냥 흐르듯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 네. 그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요즘에는 이제 뭐 책도 많이 봐서 이제 많이 하긴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해요 부모님들이. 못해요. 하는 게 다른 분들 다 보통인데. 엄마들 입장이라서 이경재 원장님 갱년기세요? 왜 이렇게 우세요? 왜 우세요? 이렇게? 내가 이제 아줌마가 됐나 봐. 너무 끔찍한데. 너무 우시니까 아니, 제가 경험한 얘기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동치미에서 목사님이 아드님한테 준만인가요? 충만이에요. 그 미안하다라고 사과한 걸 보고 나도 좀 미안한 게 참 많은데 그랬더니 우리 딸이 보더니 아빠 사과하면 받아줄게 언제든 미안하다고 말해 그러.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살면서 부부싸움 험악하게 할 때 전 일부러 애들 앞에서 했어요. 더 보라고. 와이프가 애들 앞에서 안 하려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넌 비겁하게 인생을 사는 거다. 우리가 쇼윈도우 부부가 아닌데 왜 애들 앞에서 비겁하게 너는 아닌 것처럼 하지? 난 그게 더 화가 났다. 네, 근데 그게 제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 알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제가 큰애한테 언젠가 한번 사과를 해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되게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걸 이제 큰 딸이 알긴 아는데 저도 언젠가 한번 어떤 형태로 좀 사과할까 고민하는데 그냥 사과하려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부모도 자식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이성미 네, 그죠. 선생님 마담님이 그 이성미의 아들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얘기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이제 학교에서 친구랑 이제 싸운 거예요. 근데 싸울 수 있잖아요. 이제 애들이 이제 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벌써 사춘기가 오니까 또 친구들하고 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또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싸우는 장면을 어떤 아이들이 보고 이게 이제 좀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둘이 싸웠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추가가 돼가지고 소문이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걔를 약간 괴롭힌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걸 알고 화들짝 놀래서 제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거든요. 위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변호사하고 주로 이제 이런 거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얘가 이제 우리 엄마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내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도 그랬지만 얘한테 이제 더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화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네들끼리는 이게 이제 다 화해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제 소문이 커졌는데 하필 그때쯤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 때문에 이 강의가 시작이 되고 곧 있으면 내가 불려가는데 내 엄마가 양소영 변호사구나 그러니까 이야. 일주일 내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수요일쯤 그 일이 벌어졌는데 토요일날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겪을 수 있는 일인데 괜히 애가 너무 그 공포 속에 며칠을 보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자꾸 늦게 들어가니까 저한테 그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이 그 일하는 엄마들이 애들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누구의 자녀로 살아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주는 게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이번에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엄마처럼 본인이 손톱 깎아주다가 나 피나서 울을 때 어디 갔나 뭐야 이렇게 큰 소리로 울어 이렇게 하세요. 난 우리 엄마 이거 한결같은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한 적 없으세요? 아유, 80평생 사는데 그런 게 없겠어요. 진짜 자식은 입대까지도 얘기했지만은 고이고이 그저 내 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새끼들은 뭐 하나는 미술하고 하나는 발레하고 하나는 영화하고 그러니까는 뭐 집안이 이제 예술가 가족이다 얘네들 잘 키우면 이다음에 이제 전남에도 쫓아다니고 괜찮겠다 그러는데 큰딸년이 대학을 미대를 딱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 영화 사무실에서 좀 한 몇 달 굴러먹더니 미국으로 유학 가겠대요. 영화 공부하라.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트렁크를 딱 싸도 엄마 나 내일 떠나 이래. 이야 강가가 나 그렇게 지독한 것만 처음 봤어. 이야 어떻게 가니 그러니까 그동안 모은 돈하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3,000불만 줘봐. 이래 이거 아주 일방적이야. 이게 뭐 가라 마라가 없어. 일방적이야. 거기도 깡패인데요. 엄마를 닮은. 이제 또 3년 또 공부했어. 좋은 학교에서. 아 그래도 뭐 나와야지 될 거 아니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갔더니 글쎄 서양놈하고 글쎄 연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참 말리다 못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살아. 그래서 그 자식하고 골프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식이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큰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식이 지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보살펴주는 게 부모의 몫이지 자기가 원하는 아이가 되도록 자기가 원하는 어른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모습만 어른인 거지 영원히 아이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성인 아이들이 자기가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지 못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 절대로 자식은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되면 안 됩니다. 김동규 씨는 본인이 부모님의 뜻대로 되는 아이였나요? 어머님이 좀 뭐랄까 테크닉이 좋으셨어요 아주. 네,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공부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도 뭐 물어보면 야 지금 바쁘니까 지금 책 봐야 되니까 딱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정답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부모님의 곁에 가장 좋은 거 물려받은 건 이제 부족함이에요. 딱. 그래. 딱 만약 100이다 그러면 한 2 정도 줘요. 어머. 그 나머지는 저거 알아서 해야 되는 나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조금 알려줘요. 주신다. 2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2예요 딱. 그러면 어렸을 때 부잣집 애들은 막 우리 그때 스키 타는 게 굉장히 좀 부잣집 애들 타요. 스키는 그게 너무 가고 싶은 논에서 거예요. 썰매 탈 텐데. 그래서 엄마 나 스키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오 해. 네가 벌어서. 내가 막진 않아.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 자동차를 샀어요. 무슨 돈 들어? 아르바이트라는 아르바이트는 다 했어요. 교회를 3군데를 다녔어요. 1부는 지휘하고 2부는 또 솔리스트라고 있어요. 그거 하고 또 3부도 솔리스트하고 저녁 예배 지휘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 했잖아요. 그럼 또 애들도 가르치고 막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70만 원을 벌었어요. 한 달에? 네, 그때 보통 봉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보통 직장인들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아버지 저 차 사고 싶. 사. 네가 벌어서. 그러니까 부모 자식께서 네 거 내 거가 아주 정확했어요. 친아들은 많으시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나중에 아들아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네 하세요. 아버지가 벌었어. 아니 슬프다. 저도 이렇게 키우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가끔 감동받는 게 엄마 언젠간 좀 쉬어. 내가 돈 벌어서 엄마 해줄 테니까 엄마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들 차 사고 싶다 그래서 사.
네가 돈 벌어서 사.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진짜 그지 같은 걸 하나 사서 타고 가다가 이제 어떤 여자애가 버스까지 걸어가니까 저희 아들이 야, 차.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차를 이렇게 보더니 아, 나 똥차 안 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랬대요. 똥 갈게. 그러고 갔대요. 네, 근데 그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걸 키워놓으면 아이가 부모한테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은 어머니의 교육은 뭐냐면 방목. 저희 사남매는요 다 자기 뜻대로 자랐지 부모님 뜻대로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제 아내 가장 좋은 내조 방목. 그러니까 현모 양처는 남편에게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다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편한 여자가 바로 알아서 해요. 당신이 알아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 의외로 우리 현모 양철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